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그 강아지의 내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생충에서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생은 어떤 생물에 붙어 살면서 그 생물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익을 취하되 그 생물을 이제 뭐 죽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의 한 종류인 회충 같은 것은 장에 살면서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죠. 자, 이 내부 기생충도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인터셀룰라 패러사이트랑 인트라셀룰라 패러사이트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인터셀룰라는 숙주의 몸속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회충, 요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트라셀룰러 패러사이트는 숙주의 세포 내에 사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사는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장 속에 막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인터셀룰라 패러사이트고, 옆에 세균 사진인데요. 세균은 인트라셀룰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기생충의 아까 봤듯이 인터셀룰라 패러사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를 알아보면은요, 회충, 구충, 조충, 편충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고, 이제 회충은 영어로 라운드웜이라고 하는데요. 몸통이 이제 둥글고 긴 애들은 길고 짧은 애들은 짧고, 그러니까 몸통이 둥글다 해서 라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충은 후크웜이라고 하는데요. 후크가 이제 뭐 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빨 같은 것이 되게 이제 좀 이빨처럼 보이는 것이 날카로워서 살을 파고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충은 테이프웜이라고 하는데, 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마치 보면은 사다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그리고 편충은 윗웜이라고 하는데 채찍같이 생겼죠.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라운드웜 회충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구충 사진. 그다음 회충 아래 좀 넓게 마치 파스타 같은 면발 있는 게 테이프웜 조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글둥글 말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충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충 라운드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라운드웜은 이제 몸통은 둥글고 길이는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긴 것은 긴데 짧은 것은 짧아서 뭐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짧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는 경로가 좀 다양한데요. 제일 먼저 엄마로부터 와요. 그래서 엄마 이제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이제 옮아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제 엄마 젖을 먹겠죠. 수유를 하는 중에 엄마 젖 속에 있는 그 애기 회충 새끼죠. 그것들이 이제 엄마 젖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뭐 땅이라든가 뭐 토양 속에 있는 회충알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뭐 잡아먹는다고 했을 때 그 쥐의 피부 속에 회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쥐를 잡아먹으면서 쥐 피부 속에 있는 회충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회충의 얼굴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겠죠.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장에 살아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으로 가는데요. 완전히 심한 감염이거나 아니면 감염이 된 대상이 강아지, 애기일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증상은 설사, 구토, 그다음에 살이 몸무게가 빠지죠.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이제 털에 윤기가 없고 배가 빵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충이 폐로 갔을 경우에, 장에 있는 애들이 이제 폐로 갔을 경우에는 기침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심한 감염일 경우에 이제 기침을 할 때나 변을 볼 때 그 기침하거나 구토할 때 이제 입으로 회충이 나올 때도 있고, 변으로 이제 회충이 나와서 꿈틀꿈틀 기어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보는데 막 난리가 나죠, 병원에서 그런 거 보면. 자, 그러면 이러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하고요. 뭐 변을 보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가 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못 먹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기생충약을 먹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생후 2주, 4주, 6주, 그리고 8주 때 각 이제 2주일마다 기생충약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상충 하잖아요. 사상충약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시면 기생충이 몸속에서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옆에 사진이 이제 회충 사진이죠. 자, 이번에는 구충, 훅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훅웜은 구충도 회충과 마찬가지로 장에 살아요. 장에 사는데 얘들은 그냥 얌전하게 있어서 뭐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얘들은 장벽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기생충계의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죠. 구충은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충 얼굴인데요. 이빨처럼 막 이렇게 있죠. 이게 구멍을 냅니다. 이게 장벽에 구멍을 내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충 알을 섭취를 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게 이제 구충의 알은 이제 변으로 배출이 돼서 그 변이 땅에 떨어지면 땅속에 있겠죠. 그러다가 알에서 이제 부화를 해서 구충 새끼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땅에서 살겠죠. 그러다가 개가 이제 땅에 발 딛고 놀고 산책하고 할 때, 그때 개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개 피부를 뚫고 개 몸속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키겠죠. 또는 강아지가 이제 흙냄새를 맡거나 먹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피부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피부뿐만이 아니라 사람 피부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사진 보시면 사람의 훅웜 감염이 있는데 발에 그 기생충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피부를 파고들어 가지고 우리 발 피부 속에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충 이제 증상, 만약에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뭐냐? 증상은 구충은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출혈을 일으키죠. 그래서 특히 어린 강아지일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장벽을 뚫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게 이제 출혈이 심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까지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증상으로는 설사, 또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예방법은 회충하고 똑같아요. 2주, 4주, 6주, 8주 사이에 기생충약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충약 먹으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기생충은 조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테이프웜입니다. 조충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납작해요. 그 기생충 모양이 아주 길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하얀 이상하게 생긴 게 이제 조충의 머리 부분 사진이고요. 옆에 이제 하얗게 된 게 몸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뿔룩뿔룩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마디마디마다 생식기가 존재를 합니다. 각각 엄청 많죠, 생식기가. 그래서 이런 조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아지가
조충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 강아지의 그 똥꼬 부분, 항문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변을 보고 난 그 자리에 이렇게 흰 마디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똥꼬에 흰 게 뭐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똥을 본 그 자리에 뭔가 흰 쌀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조충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애가 조충에 감염이 되어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이제 요 마디를 봤을 때는 뭐 하얀 작은 벌레 또는 쌀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 마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똥꼬나 변이 있던 자리 또는 개가 자는 곳 이런 곳에 발견되기도 하죠. 이 조충의 중간 숙주라고 하죠. 이거는 벼룩, 쥐, 토끼,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벼룩입니다. 벼룩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충이 벼룩에서 자라다가 이제 개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방법은 이 중간 숙주인 벼룩을 없애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기생충약을 먹어서 2주, 4주, 6주, 8주 그리고 사상충약 이런 식으로 기생충약을 먹어서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조충을 몸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별로 없지만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이렇게 해서 뭐 조충 다이어트법도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좀 너무하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편충입니다. 이거는 편충 휩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그 서식지가 맹장이에요. 맹장은 이제 소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개에게는 그렇게 큰 기능이 없는 그런 맹장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감염은 이제 마찬가지로 알을 먹어서, 편충 알을 먹어서 감염이 되고, 감염 증상은 대부분은 무증상인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피설사를 일으켜서 이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예방법은 이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예방법은 기생충약을 먹는 거겠죠. 2주, 4주, 6주, 8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기생충약을 먹으면 편충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가 다는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하고 저도 막 토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자, 그러면 마치면서 내부기생충 감염 사례가 많아요. 이제 보통 아기들이 오면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기생충 알이 많이 발견되고, 특히 이제 뭐 시골에서 데리고 온 개다 그래가지고 진돗개다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똥에서 변에서 막 나오죠. 해충 같은 것들이 막 뿜뿜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내부기생충 감염 사례는 많고요. 근데 아까 알아봤다시피 예방법은 2주, 4주, 6주, 8주에 기생충약 먹이시고 한 달에 한 번 사상충약 먹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약, 뭐 파나쿠어 같은 것도 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다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시는 우리 사람 주인분들도 1년에 한 번 이상 기생충약을 꼭 드셔야 되겠죠. 강아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유기농 야채를 먹거나 뭐 상추 이런 걸 먹었을 때 거기도 기생충 알 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람도 꼭 약을 먹어서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못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일단 이상 펫홀릭TV의 베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강아지 영상은 아니고 이제 사람 영상인데, 우리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뭐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살 경우에 그런 영상이 보여요. 그거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꼭 기생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